초음파를 하는 사람, 하는 의사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꼭 쓰여 있습니다. 숙련된 분들한테 가셔야 돼요. 맞습니다. 숙련된 분들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훈기 원장님. 네. 아까 원장님들끼리 수다 떨 때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뭘 또 새로 장만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장비를 또 사신 거예요? 네, 제가 초음파를 한 대 샀습니다. 초음파요? 네.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좀 비싸죠. 벤츠 한 대 가격 되는 거 하나 구입했습니다. 와. 초음파가 사실 1,000만 원대부터 1억까지 아주 다양한 금액대의 초음파가 있습니다. 점점 제가 진료를 보다 보니까 욕심이 납니다. 좀 가는 신경 주변에도 주사를 하고 싶고 또 깊은 부위에도 치료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서 환자분들에게 만족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더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네,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의 주제가 뭔가 초음파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초음파고 오른쪽 거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초음파입니다. 네, 엑스레이에 잘 안 보이는 갈비뼈 골절인데 오른쪽에 새로 산 기계에서 봐보면 골절 주변에 있는 골막 부분 그리고 피가 난 것도 보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하다 보니까 골진이 나오거든요. 뼈가 붙을 때. 그 골진이 나오는 것까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재활을 시키고 빨리 걷게 하고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덜 고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봐보면 인대 파열이라든지 염증 같은 거 아주 작은 것도 발견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부위에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초음파라고 얘기를 하면 임산부들한테 쓰는 초음파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초음파가 정말 그 MRI에 비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방사선이 없고 방사선이 없이 안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산부들이나 소아한테도 쓸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일단 가격이 거의 뭐 50분의 1, 100분의 1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죠. MRI에 비해서. 그런 장점 이외에도 또 대표적인 장점이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이게 연속된 그 촬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걸 다 2mm, 3mm 간격으로 쪼개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합친 게 MRI와 CT예요. 네. 근데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쭉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2mm, 3mm의 그런 어떤 단차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게 초음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장점이 많은 기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병원을 가면 엑스레이 찍읍시다 이 말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초음파 기계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엑스레이는 일단은 좀 필수적인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이 전체적인 넓은 그 뼈의 모양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뼈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관절의 전반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태자면 초음파는 엑스레이에 안 보이는 다른 연부 조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뼈 외에도 인대, 뭐 다른 연부 조직, 무록 뭐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단점은 프로브 그 초음파가 나가는 그 프로브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국소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되는 부위만큼. 하지만 엑스레이는 통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고 통으로 보기 위해서 찍어야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초음파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검증된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15년에 퍼블리시된 메타 논문이거든요. 초음파에 대한 논문을 쓸 때 환자 200명, 3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논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논문을 총 200개의 논문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초음파가 더 나은 질환, MRI가 더 나은 질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왔는데 저도 놀랍게도 대부분의 우리가 외래에서 만나는 질환들이 초음파가 MRI보다 더 우수하게 또는 동일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MRI를 조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MRI가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각 부위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마 이제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깨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사 놓을 때도 내비게이션, 정확히 어떤 위치에 주사하는지, 어떤 타겟팅을 할지를 정확하게 보고 질환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깨라고 하면 가장 많은 게 회전근개인데 회전근개 파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파이라든지 회전근개 위에 있는 점액낭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석회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그 부위에 저희가 주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 찍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이게 연동되지 않다 보면 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타겟팅해서 주사를 놓을 수 있어서 치료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부위에 주사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성모병원에서 나온 그 연구 중에서 초음파를 보지 않고 어깨에 주사를 했을 때와 초음파를 보고 어깨에 주사를 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연구를 했는데 그 초음파를 보지 않고 어깨에 주사를 했을 때 어깨 관절 안에 안 들어가고 실패할 가능성, 주사가 실패할 가능성이 50%라고 합니다. 굉장히 절반이나요? 절반이나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도 초음파를 보지 않고 그냥 주사를 했을 때 관절 안으로 정확하게 넣지 못할 가능성이 50%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실 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먼저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팔꿈치도 혹시 초음파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팔꿈치 같은 경우도 이제 초음파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제일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인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뤄봤었는데요. 힘줄의 미세한 손상이라든지 힘줄의 변성 아니면 염증 같은 거를 초음파로 잘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해당 부위의 주사 치료도 이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손저림을 유발하는 주간 터널 증후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신경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이 이렇게 탈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움직여야지 이게 탈구되기 때문에 네. 이 초음파는 움직이면서 검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팔꿈치의 이제 바깥쪽 안쪽에 인대 손상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서 뼈가 벌어지는지 이런 거를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팔꿈치 아래 손 같은 경우는 이 힘줄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가정주부라든지 이 손목에 힘줄염이 생기는 걸 이제 득게르뱅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방아쇠 손가락, 이것도 다 굴곡건 힘줄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초음파로 해당 부위에 있는 염증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정확한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손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양성 종양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뭐 결절종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결절종이나 혈관종 같이 물 성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초음파로 이게 혈류가 들어가는지 그냥 물만 고여 있는지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그 종양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결절종 같은 경우 주사기로 흡인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팔꿈치뿐만이 아니라 손까지도 초음파로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밑에도 다 가능하겠죠? 어떤가요? 초음파를 보긴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좀 우리가 초음파로 제한되는 부분이 고관절 고관절. 그리고 무릎. 고관절이랑 무릎은 사실은 MRI가 좀 더 정확해요. 이유가 이제 뼈가 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네. 그리고 깊어요. 고관절은 굉장히 깊어서 저는 고관절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은 소아 환자들 고관절 아파서 오면은 아이들 방사선 노출되는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로 딱 갖다 대면 그냥 그 고관절에 염증이 있고 물이 차 있는 게 바로 보이고요. 그다음 고관절에 어떤 활액막염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대파열 위주로 보는데 이제 네.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라든지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되고 바깥쪽에 있는 내측부, 외측부 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제가 무릎에서 사실 초음파를 많이 보는 부위는 슬개건이라고 하는 무릎 앞쪽에 슬개골과 경골이 부착한 인대 구조물이 있는데 그 슬개건염 같은 걸 진단하는 데 아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하태부에 어떤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진단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자체는 아니지만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월등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발목 쪽은 어떤가요? 발목 쪽은 고관절이랑 무릎과 달리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제일 많은 데가 인대 파열. 우리 발목의 인대는 외측에 세 군데가 있고 안쪽에 넓게 부채꼴 모양이 있는데 이제 초음파의 최대 장점이 프로브의 방향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RI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인대가 끊어져도 이거랑 나란하게 찍어야지만 자세히 네. 보이거든요. 이렇게 찍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나란하게 세 가지 방향에 맞춰서 각각 찍어보면 인대 파열을 MRI보다 훨씬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 말고도 우리가 퇴행성 변화도 많이 오거든요.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을 보면 인대가 퇴행성 변화를 가서 석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두꺼워진다든지 그러면 혈류가 막 빨라지거든요. 네. 혈행이 빨라지는지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깨와 팔꿈치, 손, 그리고 발목까지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를 하면 좋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이 특정한 상황에서 초음파 검사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를 들면 이제 가시가 찔리거나 이물질이 박혀 있을 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는 미세한 것까지 잘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힘줄에 있는 석회 같은 게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초음파로 또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또 찾아오셔서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했는데 여기서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초음파라는 거는 환자분이 앉아서 검사를 받는 자세 그리고 검사자가 프로브를 잡는 방향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물론 기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체크한 어떤 검사 자료가 저희한테는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책이나 논문 이런 데 보면 항상 써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초음파를 하는 사람, 하는 의사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꼭 쓰여 있습니다. 숙련된 분들한테 가셔야 돼요. 맞습니다. 숙련된 분들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초음파 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RI의 어떤 비용, 그런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장 모든 고민 떨쳐버리고 초음파 진단 받으러 탑 정형외과 네트워크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음파 검사 받으러 탑으로 오세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